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지고 건강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데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닌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을 통해 몸의 구조를 단단하게 지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환자들과 직접 상담하고 연구를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검증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노년에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으며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큰 아이러니로 다가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고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 만큼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곧 행복이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80이나 90의 나이에 이르러서도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가족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현대의학적 개입은 병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신체 구조 자체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오래 사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실제로 고가의 건강검진이나 수술, 각종 치료법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답을 찾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기 쉽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열망, 나이 들어서도 내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가고 원하는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지키고 싶다는 바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외부적인 약물이나 수술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신체의 구조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의학적 장치나 외부적인 도움에만 의존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런 방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큰 의존과 취약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 곧 근본적인 체력과 구조적 안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노화를 늦추고 체질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신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수분의 역할입니다. 근육과 뼈, 그리고 세포 속과 세포 밖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단순히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활동 전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는 생명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며 근육량이 줄어들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은 금세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은 근육을 팽팽하게 유지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한 몸은 근육이 말라붙고 탄력을 잃어버리며 결국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구조로 변해버립니다. 뼈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수분과 더불어 미네랄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될 때 골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노년기의 넘어짐이나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체내 수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체 전체의 골격과 근육, 그리고 세포 활동을 지탱하는 생명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체내에서 활용 가능한 수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전달과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점차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결국 수분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이라는 구조물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근육과 뼈, 그리고 세포 활동 전반에 걸쳐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고 노화가 앞당겨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반복되는 해로운 섭취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각종 가공된 단 음식들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를 비롯한 각종 만성 질환을 불러오며 동시에 체내의 구성을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몸을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하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구조로 전락하게 합니다. 여기에 술과 담배는 근육과 세포에서 필수적인 수분을 빠르게 고갈시키며 커피와 같은 자극적인 음료 역시 체수분을 빼앗아 몸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들은 의도하지 않게 체내 수분을 소모시키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려 노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찾거나 항산화제를 섭취하지만 실제로 몸의 해로운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조제를 추가한다고 해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런 해로운 요소들이 매일같이 몸속으로 들어와 근육을 약화시키고 수분을 빼앗아가는 데 있으며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나쁜 습관이 사라지지 않으면 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고 몸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설탕과 밀가루,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불필요한 약물 사용과 같은 해로운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비싼 건강검진을 받으며 일시적인 결과에만 의존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몸의 구조적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바디 측정입니다. 인바디는 단순한 체중계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도구로서 체수분의 양, 근육량, 체지방량, 그리고 미네랄 수치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아니면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지되고 체수분이 균형 있게 채워져 있다면 노년에도 스스로 걷고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근육이 마르고 수분이 부족하다면 몸은 쉽게 무너지고 결국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집니다. 인바디는 이러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하루하루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이 실제로 어떻게 몸에 반영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근육량이 늘어나고 설탕과 밀가루를 줄였을 때 체수분과 체성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수치로 확인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인바디에서 제공하는 미네랄 지표를 통해 뼈 건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저하로 인한 골절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가의 건강검진보다 집에서 꾸준히 측정할 수 있는 인바디가 훨씬 더 실질적인 건강관리 도구가 되며 이를 통해 매일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몸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와 근육, 뼈를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은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각종 인공 감미료와 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각종 대사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근육을 약화시키고 체내 수분을 고갈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대신 하루하루의 식단 속에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입니다. 육류는 무조건 해롭다고 여겨지기 쉽지만 불필요한 양념과 설탕, 연화, 기름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조리한다면 근육량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기를 찜이나 국물 요리 형태로 익히고 채소와 함께 섭취한다면 훨씬 건강한 방식이 됩니다. 또 채소와 과일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여 세포의 회복과 면역력을 돕고 통곡물과 견과류는 지속적인 에너지와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식재료 자체보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느냐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튀기거나 지나치게 달게 양념하면 몸에 해로운 음식이 되지만 소금이나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적인 발효 조미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훌륭한 건강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카페인을 줄이는 것 역시 수분 보존과 세포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젊음을 유지하는 식습관의 핵심은 해로운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단백질과 신선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먹되 조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당과 기름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법을 바꿔 나간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못지않게 운동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근육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떠올리지만 노화 방지와 신체 구조 유지의 관점에서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외형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생명선과 같아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은 쉽게 무너지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포기하거나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실제로는 거창한 장비가 없어도 간단한 도구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무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밴드를 손에 쥐고 팔, 다리, 어깨에 저항을 주는 동작만 반복해도 근육은 눈에 띄게 단단해지고 같은 걷기 동작이라도 허벅지에 밴드를 묶고 걸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며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몸은 점차 변화를 보여줍니다. 근력 운동은 또한 뼈의 강도를 높이고 관절을 보호하며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체내 지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보다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키우는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근육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삶을 이어가는 힘의 원천이므로 꾸준히 운동을 통해 근육을 관리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물이며 단순한 물이 아니라 적절한 농도의 소금이 포함된 수분이 필요합니다. 인체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간질액은 맹물이 아니라 약 9%의 염도를 가진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소금물은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로 전달하고 노폐물을 회수하는 물질 교환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의 맹물을 마셔도 체내의 전해질 농도가 맞지 않으면 그 물은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리며 결과적으로 몸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세포는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탈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히 간이 된 물, 즉 소금이 일정 비율로 포함된 물은 곧바로 간질액을 보충하여 체내 순환과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세포 속으로 흡수되어 젊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전통 식단에 항상 국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며 국물의 염도는 보통 0.6%에서 0.7% 정도로 인체의 간질액과 가까운 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소금을 보충하지 않은 물만 계속 마시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여 어지럼증, 구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군인들에게 반드시 소금이 함께 제공되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하루에 일정량의 소금물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을 반 숟가락 정도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내 수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교환작용이 활발해져 피로와 통증이 줄어들며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결국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제가 아니라 인체의 모든 기능을 지탱하는 기초이며 소금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선택하지만 이는 오히려 몸을 해치고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에도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려면 조리 과정에서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체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나트륨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농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더 섭취한다고 해서 곧바로 혈압이 올라가거나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액의 균형이 잘 맞추어지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소금을 제한하면 체액이 부족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세포 대사가 느려지며 몸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나트륨이 결핍되어 몸속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결국 신체의 기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따라서 무염식이나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하며 오히려 소금과 물을 적절히 함께 섭취하는 것이 세포의 활동과 노폐물 배설, 그리고 전체적인 대사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짠 음식을 먹은 뒤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도 몸이 스스로 농도를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결국 소금은 우리 몸의 균형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며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만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건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소금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놀랍게도 주요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 가운데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만약 소금이 직접적으로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면 일본은 가장 높은 고혈압 환자 비율을 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단순히 섭취한 나트륨의 양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과 신장의 조절 기능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어떤 날은 나트륨을 많이 먹고 또 어떤 날은 적게 먹더라도 혈압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몸속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작동하여 혈압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지만 신장은 소변을 통해 과잉의 염분과 수분을 배출하여 다시 안정 상태로 되돌려놓고 반대로 나트륨 섭취가 부족하면 레닌 분비를 증가시켜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나치게 소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고집하면 체액의 부족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대사작용이 저하되며 피로와 무기력이 쌓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며
일본의 사례는 나트륨과 고혈압의 관계가 단순한 인과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농도를 유지하도록 적절히 간이 된 음식을 먹고 물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생활 습관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건은 단순한 지식이나 일시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고 평생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젊을 때부터 쌓아온 습관과 선택의 결과가 고스란히 노년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훗날 나의 삶을 지탱하는 건강연금이 됩니다. 연금을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부어야 노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듯이 건강도 젊은 시절부터 식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수분과 소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작은 선택들을 쌓아야만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편안함에 이끌려 누워 쉬고 싶을 때 눕고 술자리가 있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설탕과 밀가루가 가득한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며 운동을 미루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한 번씩 거절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젊을 때의 작은 저항, 즉 남들이 쉽게 따라가는 유혹을 한 번씩 이겨내는 의지가 쌓일 때 그것이 훗날 노년기를 지탱할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결국 노화를 거슬러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나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선택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담백한 조리법을 지켜나가는 생활, 그리고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모두 모여 시간이 흐른 뒤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건강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쌓아 올리는 삶의 결실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어 나간다면 누구나 노년기에 활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장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